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쓴소리를 또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고 계속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다.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정책부터 잘못됐다.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물이 난다. 영화 변호인의 인기는 국민 체감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다. 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호 의원이나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영화 변호인 감상문에서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드러냈는데 여권 내부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지 한번 또 듣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이야 뭐 MB 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좀 그 반대 발목 잡은 사람이 그렇다 치고 원희룡 의원도 사실은 여당 내에서 본 말이에요. 스펙트럼이 저 왼쪽에 많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건 뭐 한동안 여당의 한누리당, 한나라당 이쪽에서는 우리는 이념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뭐 자랑처럼 내세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상황이 안팎으로 험중한 정부인데 저 사람 통진당 발언, 의원 발언 비슷해. 그렇습니까? 아니, 그 여당 의원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현역인가? 네. 뭐 하여간 뭐 전 의원이든 뭐든 말이야. 네. 또 거기다 서울시장 후보까지 노미네이트 됐어? 야, 참, 새누리당은 하여간 원희룡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일 문제는 유승민 의원. 네. 그분 아버님이 그 유수호 의원이라고 저 대구 그쪽에서 3, 4서서 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전 출신이고. 네. 근데 그 아드님에서 이제 본인도 이제 머리도 브라이트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총재 대표 시절에 대표 시절 비서실장 총화였어. 총화로 네. 했다고요. 예. 여의도 연구소장하고. 그렇게 해서 총애를 입었으면은 그런데. 끝까지 충성 지켜서 뭐 해야지. 네. 뭐 중간에 무슨 판단이 들었는지 완전히 진짜 말로 말해 신발 거꾸로 신었어.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 비판할 일을 비판해야지. 힘을 실어줘도 괜찮은데 네. 완전히 그냥 뭐야 이렇게 바지가랑 끌어당기는 경우. 그럼 과거에 비서실장이 등 뒤에서 지금 총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유승민 의원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총애를 입고 말이야. 지금 이럴 때 저 도와주고 그래. 할 말 있었으면 차라리 조용히 하면서 청와대 라인 아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김기춘 실장이든 뭐든. 네. 그 저기 얘기하는 저거로 만나서 얘기하든 이게 뭐야 대놓고.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집권 여당 내에서 유승민, 정몽준, 이재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쓴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정몽준 의원도 원래는 새누리당 사람 알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6, 7선 하다가 겨우 들어온 사람인데. 그리고 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 하겠다고 지난번에 노무현하고 뭐 이상한 뭐야 그 쇼아웃섬 이러고서 지금 대표까지 하고 그래. MB정부 때 하여간 황당한 모습이 많은데 그때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슨 여당의 마인드도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나홀로 스타일이지. 저건 쓴소리. 유승민 의원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때부터 그 얼마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네. 특히 당사자는 여의도 소장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총애를 줬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비판. 진영 장관 비슷해. 진영 의원도 비서장 해가지고 그랬는데 딱 어느 날 갑자기 딱 사표 쓰고 나가고 가지고 타격 입히고 말이야. 이게 네.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금도라는 건 이게 금알금자가 아니고 네. 하여간 이게 흉금을 네. 사나이답게 말이야. 대구 사나이 아니에요? 그 유승민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때부터 2대에 걸쳐서 정치하는 집안에 말이지. 저기 그 가슴을 넓게 피고 할 말 있으면은 따로 김기춘 실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면 되지. 네. 여기다 내놓고 여론에다가 놓고서 말이야. 이렇게 발목 잡는 식으로. 그냥 도리가 아니지. 그 흉금을 터놓고 쓴소리를 이렇게 아니,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서 불러가지고 막걸리 네. 먹으면서 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방법으로 하여간 와인을 먹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원래 술을 잘 안 하시니까 또.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에 저런 쓴소리입니까? 아니면 발목 잡기입니까? 글쎄요, 이게 좀 성향마다, 사람마다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호 의원 같은 어떻게 경우에는. 보입니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전 사건에 연루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난민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임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속칭 이제 불임 사건인데, 그 사건의 성격에 관해서 이제 이재호 의원께서는 아마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제가 고영주 변호사한테 직접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수사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네. 이제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지금은 내가 당신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곧 내가 당신을 심판할 거다.
대놓고 이제 공산주의자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꿈꿨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좀 상당히 달라서 보급 투쟁을 위해서 뭐 기업의 지배를 강도질을 했다가 나오면서 그 어떤 수위를 경비를 칼로 이렇게 해서 다치게 했던 그런 것도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인데 네. 그거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사를 받았을 때 아마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증거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고문도 받았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용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제 기억이 나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벌써 30몇 년이 지났고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어떤 지수도 봐도 우리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인데.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자유의 과잉이 문제될 정도로 네. 잘 가고 있고요.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지금 이제 한나라당 시절, 신한국당 시절부터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점이 안타깝습니까? 그 본인이 신한국당에 들어왔으면은 네. 이게 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근대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과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합쳐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 두 가치를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걸 녹여냈다면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보수 세력의 상당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분인데 네. 그런데 지금도 그동안의 쭉 행적을 보면은 계속 그 좌파적인 그 어떤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네.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뭐 계속 그 정당의 노선과 다른 걸 하면서 그걸로 인한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는데 네. 그게 정당인으로서 올바른 것인지 또 저는 의문이고 네. 그 본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 앞날도 크게 망쳐버렸다. 70년대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순 한번 딱 들어가지고 유신산을 비롯한 구세대 정치인을 싹 밀어내고 새시대 리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의원도 아까 말씀대로 그 두 가치를 다 녹여서 체화했다면 충분히 네. 리더가 될 수 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분도 제가 보기엔 참 과거의 그 기억에서 못 헤어나고 있습니다.